옛날 옛적에 산세 깊은 곳 고을에서 약초꾼의 몸담은 향분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절 난을 당해 조실부모한 향분은 아버지 생전에 배워둔 약초구별법을 이용하여 홀로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지요. 이 향분에게는 아주 커다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고민인즉슨 어려운 형편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한 자신에 대한 서러움이었습니다. 이미 혼기를 한참이나 넘겨 고을 안에서 제 또래의 처자들 중 혼사를 치르지 못한 것은 달랑 향분 자신뿐이었습니다. 올해는 가려나 내년엔 가려나 하며 지나친 세월이 벌써 몇 년이던가요. 또다시 한 해가 속절없이 흘러버린 탓에 그놈의 나이라는 것을 더 먹고 말았으니 이제 올해 26의 노처녀가 되고 말았지요. 이 찢어 죽일 가난이 문제요. 연속된 흉년 탓에 혼수 마련할 돈은커녕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으니 좀채 나아지지 않는 살림을 원통해 하면서도 향부는 열심히 산을 타며 약초를 캤습니다. 가끔씩 중매할멈이 찾아와 이런저런 중매 건수를 내보이며 제안했지만 향부는 혼수 흉내낼 돈도 마땅히 없어 그저 한숨만 토하다가 소득 없이 중매할멈을 돌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정은 알겠네만 그런 식으로 허송세월 보내다간 자네 혼인은 다음 생에서나 치룰게야. 향분이 나이도 생각해야지. 송각시라도 될 참인가? 안타까운 마음에 던진 중매할멈의 말이었지만 비수가 되어 가슴에 파고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요. 부모도 일찍 여의고 어디 변변한 재산도 없이 나이만 먹은 여자를 누가 그리 쉽게 데려나가겠답니까? 제 마음도 미어지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보지도 않은 착하디 착한 약초꾼 향분이었지만 그녀가 평생 배워온 재주라고는 뒷산에 올라 약초를 채취하여 내다 파는 일뿐이었으니 제대로 된 혼담이 들어올 리도 만무했고 그나마 들어오는 혼담들도 색정에 눈이 먼 영감들의 구첩자리였지요. 사정이 일이 되니 향분이 조바심을 내는 것도 당연지사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야속하게 흐르고 흘러 어느덧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창호를 뚫고 넘어오는 매서운 칼바람의 소리가 기세등등하여 동장군이 따로 없는 날씨였지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난 향부는 광주리에 호미를 챙겨 들고서는 산으로 올라가 겨우살이 약초를 캐올 채비를 하였습니다. 부지런히 준비를 하던 향분을 발견한 동네 아낙이 그녀를 걱정하며 한마디를 던졌지요. 아이고, 향분아. 눈이 이렇게나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하루 약초질은 쉬고 집에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겠니? 이 날씨에 무리하다 사람 잡을까? 그것이 걱정이구나. 아주머니, 걱정 마셔요. 오늘 같은 날에 날씨 탓을 하며 나서지 않으면 혼자 사는 제 입의 풀칠은 조상님도 못 해주셔요. 혹독했던 겨울의 날씨도 향분의 부지런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참으로 먹을 주먹밥이 담긴 보자기까지 챙긴 향분은 야산으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산신에게 실하고 귀한 약초를 광주리 한가득 캐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까지 올리고서 몸을 추스리며 깊은 산속을 향해 걸었습니다. 늦가을 줄기가 마르면 약효가 뿌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겨울이 제철인 약초는 주로 뿌리 약초가 많았지요. 산후 여인들이 밀려든 약초방에서 겨우살이를 잔뜩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향분이 그렇게 약초를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 산을 타던 그때 불현듯 눈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었어요. 아니, 이것이 무엇이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요? 향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두 눈을 비비고는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하얀 눈 위로 새빨간 산삼 열매가 보석처럼 반짝이며 향분의 손길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그녀는 넘치는 기쁨에 손을 덜덜 떨면서 행여 뿌리 하나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긁을 타고 건져 올린 산삼의 영롱한 자태를 보자니 좋기 100년근은 넘어 보이는 그야말로 심중에 으뜸인 심이었답니다. 향부는 뜰듯이 기뻐 실성한 사람처럼 고함을 질렀어요. 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 향부는 매섭게 불어닥치는 추위도 잊은 채 산삼을 품에 안고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튿날이 밝아오고 향분이 좋기 100년은 묵은 듯한 산삼 한 뿌리를 캤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금방 퍼져 저작거리에 약재상이 찾아왔습니다. 약재상은 향분이 꺼내온 산삼의 상태를 자세히 훑고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지요. 이봐, 향분이 그간의 고생은 다 끝났구만 그래. 이런 물건은 평생에 한번 만져볼까 말까 한 으뜸의 산삼이네. 내 약재상을 해온 세월이 적지는 않다만 이런 실한 놈은 내 평생에도 처음일세 그려? 약재상의 말에 향분이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습니다. 향분이 산삼을 소중하게 보자기에 말아 갈무리하자 약재상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향분이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산삼을 들고 주막으로 가자고. 네, 갑자기 주막은 어인 연유로요? 어이구, 이거사. 이런 진귀한 물건은 말이야. 비싼 값을 쳐주는 자에게 넘겨야지. 천석군 부자 박찬봉이 지금 주막에서 이 산삼만을 기다리고 있다네. 향분이가 100년 넘게 묵은 듯한 산삼을 캐왔다는 소리에 박찬봉이 아주 부르는 값은 모두 치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그치가 지병으로 골골댄 세월이 많다 보니 몸에 좋다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구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나서야지요. 향부는 그 길로 약재상을 따라 저작거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막 안에 당도하자 박찬봉과 그의 수아들이 장다리 부러지게 술상을 차려놓고는 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궁핍하게만 살아오던 향분은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 쓰느라 좀처럼 주막 안의 풍경을 눈에 담을 일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안을 둘러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었답니다. 주막을 제 집처럼 여기는 시끌벅적한 노름꾼들하며 시시껄렁 소란스럽게 떠드는 왈패들하며 별천지가 따로 없었지요. 살풍경한 주막 안의 분위기에 잔뜩 기가 눌린 향분이 가져온 산삼을 박찬봉 앞에 조심스럽게 펼쳐 보이자 산삼을 본 박찬봉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시끄럽던 주변 패거리들도 모두 향분의 산삼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00년의 세월을 버텨낸 동자 산삼이 그 모습을 드러내니 주막 안이 삽시간에 금빛으로 물드는 것만 같이 환해졌답니다. 모두가 탄성을 지르며 귀한 산삼의 자태에 넋이 나가 있을 때였습니다. 향분과 박찬봉의 자리 뒤쪽에서 누군가 번개처럼 튀어나오더니 이내 향분의 산삼을 낚아채고는 그 길로 와그작 씹어먹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여?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자 잔뜩 흥이 올라있던 박찬봉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답니다. 주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벌어진 희대의 난장판이었지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찬봉이 제 수아들을 시켜
이 산삼도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고는 그 낯짝이나 보려고 머리를 잡아 올렸습니다. 산삼도둑의 정체는 바로 오랜 폐병으로 기침을 달고 살던 유명한 노름쟁이 만복이었지요. 만복은 몸도 성치 않아 제대로 노름판에 끼지도 못하면서 노름판의 뒷전에서 심부름이나 받아가며 골이나 뜯는 것이 일상이었던 하류 논팽이였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주막을 전전하며 젊음을 탕진 중인 암울한 청년이었지요. 박찬봉의 수아들에게 호되게 맷찜질을 당한 만복은 그야말로 코피가 터지고 입술이 격나발처럼 부어오른 채로 주막 바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얼굴로 소리쳤답니다. 내 이놈을 포박해서 당장 우리 집으로 끌고 가렸다. 이 천하의 도둑놈 배를 갈라 산삼을 끄집어 내어서라도 그 산삼은 내가 취해야겠구만. 박찬봉의 외침에 산삼도둑 만복은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름판을 전전하며 겨우 얻어마신 약주가 채 깨기도 전에 자기도 모르게 저지른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저 박찬봉이 사정을 봐줄 위인은 아니었으니까요. 살기서린 눈으로 보건대 자신의 말대로 능히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목덜미가 붙들린 만복이 주막 밖으로 끌려나가려던 바로 그때 묵묵히 소동을 바라보고 있던 향분이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봉 어르신, 아직까지 만복 씨의 뱃속에 있는 그 산삼은 제 것인거려. 뭐씨? 아니 향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참봉 어르신께서는 아직 제 산삼의 값을 치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산삼의 소유권이 제게 있다는 말이지요. 향분의 말을 들은 박찬봉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대로 아직 산삼의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제 아무리 화가 난들 산삼의 본래의 주인이 나서 저리 말하니 박찬봉은 이렇다 할 대꾸가 생각나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향분이 다시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 이 도둑놈의 배를 째든 통째로 삶든 산삼의 주인인 제가 하겠습니다. 참봉 어르신께서는 그치를 제게 넘겨주셔요. 그리하여 향부는 씩씩대던 박찬봉의 수아들에게서 만복을 건네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주막을 빠져나와 인적이 드문 언덕마루에서 만복을 풀어주며 향분이 말했습니다. 만복 씨, 어서 가세요. 뒤는 걱정 말고 얼른 도망치셔요. 만복 씨의 배를 뒤집어 본들 이미 뱃속으로 떨어진 산삼이 멀쩡하겠어요. 오죽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했으면 만복 씨가 그런 행동까지 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만복 씨를 책망치 않을 테니 마음 쓰지 마시고 얼른 도망치세요. 어서요. 행여나 참봉 어른 눈에 띄기라도 하면 모진 꼴을 당할 테니 다시는 노름판이나 주막엔 얼씬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향분의 말을 들은 만복은 눈시울을 붉힌 채로 잠시 멍하니 서서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몸을 돌려 고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향분이 만복을 보내준 뒤 사라진 만복을 다시 본 마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향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크게 한숨을 토했습니다. 어진 마음에 만복을 보내주긴 하였지만 눈앞에서 산삼을 날려버린 쓰린 속은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어휴, 그걸 팔아 혼인미천으로 삼으려 했는데 어쩐 일로 그런 복이 굴러들어오나 하였네. 향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얼음이 녹고 꽃이 고개를 드는 어느 봄날이었지요.
향분이 예나 다름없이 약초를 찾아 헤매다 산을 내려와 집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쑤셔오는 무릎에 몸을 가누며 약초들을 정리하려는데 자신의 집 마당 앞에서 갓을 쓰고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젊은이가 냅다 자신을 향해 넙죽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향분이 다급하게 약초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아니 귀한 양반분께서 어찌 저 같은 아랫것에게 이러십니까요? 향분 씨,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저 만복입니다. 예, 만복씨. 그 말을 들은 향분이 고개를 들어 찬찬히 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갓을 쓴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로 3년 전 자신이 도망치도록 보내준 그 만복이 맞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하던 꾀죄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에는 기름진 살이 올라와 광채가 나고 있었으며 그 어깨는 떡 벌어져 아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되신 일인가요? 만복씨 용모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네요. 모든 것이 다 향분 씨 덕택입니다. 안으로 들어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만복은 향분을 부축하며 그녀의 집 툇마루에 앉아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 만복이 주막에서 향분이 산 삶을 훔쳐먹고 그 길로 오래 앓던 폐병이 완치되는 기적을 맛본 것이었지요. 골골 떼던 육체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한 만복은 마음을 다잡고 나루터에 진을 치고 자리를 잡아 장사판에 뛰어들었고 그간 부단히 노력하여 거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양반의 지위까지 사게 된 만복은 산삼을 훔쳐먹었음에도 자신을 용서하고 놓아준 향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향분 씨가 은혜를 베풀어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박찬봉 어른의 손에 맞아 죽었든지 길에서 객사를 하였든지 지금의 제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분 씨. 만복은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리며 향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재회를 두고 서로 이야기꽃을 피워대고 보니 만복은 그간 장사에만 몰두하느라 아직 혼례도 치르지 않았던 총각이었지요. 저기 향분 씨, 향분 씨의 산삼 덕에 기세등등해진 것은 비단 제 팔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덕을 산삼의 원래 주인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인데 향분 씨는 어떠하신지요? 저는 향분 씨와 혼례를 올려 산삼으로 얻은 기운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오장육부소까지 산삼의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꽃 피고 새 우는 화창한 봄날, 귀중한 만남이 성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복과 향분은 서둘러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착한 심성을 잃지 않고 은덕을 베풀어 끝내 복을 거머쥔 향분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하인을 두며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만복과 향분은 넘쳐나는 산삼력을 10분 발휘하며 보냈다는 후문이 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